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1학년도 동우여고 1학년 2학기 기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쫙 줘야 되는데 자 0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 둘로 딱 나눠져 있군요.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표현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식이 지금 보니까 뭐 1차로 되어 있으니까 직선이 되겠죠. x값이 0 이렇게 되는데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2-a 뭐 길게 그러면 대충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2-a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y 값 자체는 이제 1이 되겠죠. 그 다음 0보다 적을 때 역시 0 집어넣으면 1 되겠고 기울기가 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근데 지금 1대1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뭐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면 이런 부분 안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형태로 좀 역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죠? 같은 부호가 되어야 되겠죠. a 플러스 3하고 2-a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프상 플러스 되는 부분을 보이는데 마이너스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곱하기에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럼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형태로 좀 뭐 개수를 카운팅해서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숫자 빼기해서 또 빼기 1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니까 뭐 어쨌든 4개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직선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뭐 기울기가 같다 표시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 풀이법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무리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은 최소값을 가르쳐주는데 뭐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무리함수는 뭐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각각 사분면 방향으로 갔을 때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뭐 이런 형태 그래프 모양들을 좀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주어진 식 모양을 보니까 4사분면 방향 형태로 그래프 그려져 가는 거 그러면 대략 이런 형태로 그려져 가겠다.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런 형태의 범위에서 그래프 문제 일부 이만큼 좀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최소값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4를 좀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4 계산 결과가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2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4 이 결과는 이항시켜서 3이 되겠고 그러면 a 플러스 4는 제곱하니까 9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얼마? 5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뭐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 구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의 루트 a 값에다가 5가 되어 있고 그다음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그럼 5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됐죠? 저 그리고 뭐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는 얼마? 0입니다 라고 해서 1번 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리 함수는요, 뭐 이렇게 사실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치수 구해가는 거니 뭐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도 나왔지만 그래프의 일부분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뭐 변함없이 범위 처음과 끝에 있는 값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결과가 좀 나오는 그런 형태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그래프 모양을 좀 이해를 해야 무엇을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 모양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2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인 자연수다. 뭐 두 개의 자릿수가 되야 되는데 홀수 이렇게 됩니까? 이런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13579 5개가 되겠고 5개가 되는 거니까 뭐 25개의 숫자를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개수를 a라고 했으니까 뭐 a 값은 25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12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가 모두 짝수이다 라는 자연수 개수를 b다 라고 해줬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여기 뭐 짝수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형태니까 뭐 0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 뭐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짝수 이게 0이 와도 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가지 이 부분들 B라고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요게 조금 1이 자리가
짝수다라고 할 때 이제 여기 0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게 되면 뭐 짝수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론이 좀 확장되는 형태로 좀 봐야 된다면 뭐 이 자리에 0이 오는 것도 큰 틀에서는 0이라는 숫자를 짝수로 좀 판별하는데도 큰 무리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정답은 뭐 45 이렇게 처리해 갈 수도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을 뭐 0이 짝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논란으로 삼는다면 이 부분들이 또 조금 약간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론을 조금 확장시켜 가게 되면 뭐 규칙성에 의해서 짝수를 언급하는 거니까요. 0을 뭐 짝수라고 판단하는데 큰 무리 없이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분모 0 만드는 부분들이 점근선 되어야 되는데 유리함수는 이제 점근선이 이제 키포인트니까 점근선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 처리되면 되겠고 나눌 때 몫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y 값도 2라는 형태가 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기억에서 뭐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 마이너스 2, 2 되는 거니까 기억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라고 좀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점근선 마이너스 2 표시하고 그 다음에 y는 또 2표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를 그려갈 때 뭐 주어진 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또 2x 플러스 4 처리해주고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니까 1, 3, 4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여기 원점이 됐을 때 4, 4분면은 지났는데 이건 뭐 지나지 않는 그런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대칭이냐 물어봤는데, 와, 유리함수 이제 뭐 원래 이제 대칭성을 좀 가지고 있죠.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렇게 그려갔을 때 y는 이꼴 x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인데, 물론 이제 뭐 평행이동 이루어지면 되겠죠. 우리도 이제 평행이동 하면 되겠습니다.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빼기 되겠고, 이걸 x를 써야 되는데 또 y 쓰면 어떡합니까? x에다가 x축은 이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처리해주면 이제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대칭입니다 라고 해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기억 디귿 맞아떨어져가는 그런 이론. 자, 이제 유리함수 부분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은 좀 조사한 거죠.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뭐 점근선의 교점으로 봤는데 뭐 점근선 조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큰 틀에서는 뭐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대략 그렸을 때 4, 4분면 지나는지 여부는 금방 좀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칭성. 사실은 y는 이꼴 x뿐만이 아니라 y는 이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뭐 0,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대칭성. 유리함수의 이제 성질 중에서 아주 이제 독특한 성질인데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유리함수, 점근선, 대칭성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시작합니다. 보기 함수 중 그래프가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그래프와 와우 2x 이렇게 겹쳐지는 걸 골라달라.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모를 보니까 전부 다 2x 이런 계통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1만 좀 맞춰가면 되겠죠. 자, 1번은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당장 안 되겠고요. 니은 부분을 할 때는 2x 플러스 2 부분에 2x 플러스 2 해주고 이제 빼기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남는 거니까 요게 이제 좀 겹쳐지겠죠. 2x 마이너스 1분의 디귿은 자, 4x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 또 역시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역시 겹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은 2x 플러스 1 되겠으면 마이너스 2x 그럼 어떻게 된가요? 마이너스 2x니까 뭐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남는 거죠. 그럼 이건 좀 안 되는 내용. 그렇다면은 니은 디귿 두 개가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답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에이, 뭐 평행이동 직전 좌표 찾아가는 거니까 여기 간단하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6번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fx 주어져 있고요. gx가 또 역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와 다음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에 역함수를 구한다 이런 얘기니까 역함수의 좀 성질들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g의 역함수 그 다음에 이제 f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바뀌면서 각각 역함수 되가는 그런 내용. 이곳에다가 이제 또 다시 f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이곳에다 이제 1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가장 먼저 F1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시간인데 0보다 큰 곳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1을 딱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하니까 1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결과가 좀 4가 딱 나오는 건가요?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F 그 다음에는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제를 좀 잘못 썼습니다. 와우, 큰일 났는데요. 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데요. 마이너스 1이면 저 위쪽 시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뭐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좀 처리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이제 F1을 좀 처리해야 되겠죠. F1 우리도 이제 아래쯤 대입하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건 과정 거쳐서 지 역함수에 최종적으로 뭐 4를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역함수 구할까요?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는 K 처리해주면 G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주면 4가 나옵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3K 플러스 5는 이퀄 4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3K는 1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뭐 3분의 1에서 최종 답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3분의 1 이렇게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 좀 기억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역함수 구하라 되는데 괄호 부분일 때 순서가 좀 이렇게 FG가 좀 바뀌고 각각의 역함수로 좀 가는 거죠. F 역함수에서 이제 F가 된 부분들이고요. 앞에 부분 내용을 이렇게 써줬고 됐습니까? 대입할 때 이제 뭐 어이구 제가 좀 이거 숫자를 좀 잘못 봐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순서 지켜서 이제 한번 구하고 나온 결과 이제 또 다시 한번 구하고 뭐 이렇게 처리가는 절차니까 뭐 자연스럽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 잘 기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들 점 중 2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각각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직선부터 좀 알아보게 되면 10개의 점 중에서 우리는 뭐 2개의 점을 좀 선택하게 되면 이제 직선이 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근데요. 좀 문제가 될 게 있겠죠. 뭐 아랫부분들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직선이 겹치는 똑같은 직선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요.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모두 다 빼버리면 안 되죠. 한 개는 좀 남겨놓고 빼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하면 직선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10 곱하기 9 나누기가 되니까 5, 9, 4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10-니까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36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A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든다. 이제 역시 세 점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5개의 점에서 세 점 선택하는 부분들을 빼주면 계산되겠습니다. 자, 19, 8 나누기 3, 2 이렇게 처리해주고 나머지 여기 빼기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3, 3은 9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간단하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0에서 10을 좀 빼는 거니까 가지수는 이제 뭐 11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구한 36이랑 110이랑 좀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46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직선 구해갈 때 뭐 자기 자신 하나 살리는 부분들, 뭐 물론 이제 전체에서 빼야 된다는 개념들은 돼 있는 상태에서 볼 때 여기 자기 자신 살리기 이런 부분들만 좀 꼼꼼하게 고려하게 되면 무리 없이 계산이 가능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A, B, C, D부터 E, D, C, B, A까지 쭉 좀 나열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근데 52번째 숫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전식으로 나열하면 A가 맨 먼저로 좀 나열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문자들을 쭉 오겠죠? 그럴 때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에서 이제 24가지입니다. 라고 처리되겠습니다. 52구가 될 아직 멀었죠? 그럼 B로 시작하는 단어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4팩토리얼에서 24가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제 이거 합치면 이제 4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2에 이제 근접해 온 거죠. 자, 그럼 이제 50일 뭐 여기다 이제 24를 더하게 해주면 50일을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가는 단어는 C로 시작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CA하고 3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3팩토리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되면 어떻게 되나요? 6이니까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0, 48에다가 넘어가는데요. 그죠? 넘어가니까 이 안쪽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A 그러면서 이제 또 아예 B로 시작하게 되면 이제 2개 있으니까 요거 이제 2팩토리얼 되겠죠. 그러면 이제 48에다 누적시켜서 50 요거 이제 맞아 마무리 됐고요. CA B로 시작하고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B 그다음에 C는 있으니까 뭐 D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DA 뭐가 남은 것인가? A는 또 있는데
A, B, C, B, E가 이렇게 남은 거죠. 요게 이제 바로 시작하는 단어면 이게 이제 51번째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C, A, D, E, B 요가 이제 52번째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드디어 구한 것 같습니다. C, A, D, E, B, C, A, D, E, B. 2번에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사전 형태처럼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사전식 나열이라고 하죠. 뭐 이제 사전식 나열 이렇게 좀 처리할 때, 뭐 문자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팩토리얼 형태로 이제 가볍게 처리되는데, 대신 이제 개수를 좀 누적시켜야 되는 점,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센스 있게 딱 살펴보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그 안쪽에 돼 있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자 B 올 때, 그다음 D 올 때 이렇게 차곡차곡 알아본 거죠. 됐습니까? 사전 배열 이미 이제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형태의 배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부분을 서로 다른 4개의 색연필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 중복 사용해도 좋습니다. 인접한 부분들은 다른 색으로 해서 영역을 좀 구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자, 면의 색칠하기는 가장 많은 곳을 접하고 있는 면, 그것은 이제 제일 먼저 칠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뭐 보게 되면 이제 가 부분하고 다 부분들이 각각 3개의 면이랑 접하는 곳이니까 다 중에서 뭐 한 곳을 좀 선택해서 칠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면적도 좀 커 보이니까 가를 먼저 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4가지 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차곡차곡 칠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가지 색을 나에 칠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를 칠할 때는 2군데를 제외한 색이니까 2가지가 되겠고, 역시 2군데를 제외하는 거니까 라 부분도 이제 2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될 형태니까 48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면의 색칠하기에는 가장 많은 면 접하고 있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합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 절대 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어진 부등식을 보게 되면 하나는 개수가 3이고 하나는 y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개수가 큰 문자 x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좀 살펴가라,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자연수 순서상이다라고 했으니까 x 값이 1이다라고 처리되면 y 값은 7보다 작다 되는 거니까 1부터 6까지 되니까 뭐 6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x값이 2가 될 때 그러면 이제 6을 가서 빼는 거니까 4보다 작다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가지수는 좀 3가지가 되겠습니다. x값이 3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값이 3 이렇게 처리되면은 y값은 뭐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에서 구한 6가지, 3가지 합쳐서 9가지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이건 좀 부등식인데 뭐 방정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등식이 좀 나와 있을 때 개수가 큰 문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는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인 풀이법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할 때 선택된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짝수 곱하기 할 때 짝수 되는 것은 뭐 하나만 짝수가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우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좀 빼서 풀어가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풀이법이 좋겠습니다. 자, 2개의 숫자를 좀 선택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곱이 짝수가 되는 거죠. 반대는 이제 뭐 홀수 선택하면 되죠. 홀수를 선택하는 거니까 홀수는 5개가 있겠죠. 5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좀 빼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45가 되겠고, 여기가 뭐 10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볍게 3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곱하기 짝수, 하나만 짝수가 등장하더라도 항상 짝수가 되기 때문에 가지수 종류가 좀 많다는 거죠. 짝수, 홀, 짝홀 이렇게 많은 거니까 전체에서 홀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서 홀수되는 경우를 빼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다. 6건을 이용한 풀이 좀 기억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서로 다른 소설책, 수필집, 시집 이렇게 좀 책들이 좀 있는데요. 책꽂이에 나란히 꽂을 때 소설책끼리 수필집끼리 이웃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이웃하면 풀이 원래 이제 뭐 묶어서 계산하라,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죠. 그럼 이제 소설책은 묶여서 한 권, 소설 이렇게 한 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필 한 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집이 이제 3권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5권의 책을 나열한 거니까 5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끝이 아닙니다. 소설책은 이제 이렇게 묶음 자체 내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3팩토리얼, 수필집 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20에다가 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게 좀 이거 12, 12 그럼 144에다가 또 그러면 이제 가지수가 금방 팍 늘어나는데요. 1440까지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웃한다라고 해주면 이웃해야 될 그 대상들을 이제 묶어서 하나처럼 생각하는 거. 소설책 한 권, 수필책 한 권, 이렇게 수필집 한 권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체 내에서 자리 바꾸는 부분들을 처리해 간다는 사실 기억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함께 합니다. 7개의 팀이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진표 작성이라면 대진표는 뭐 조편성을 한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결승에서 만날 중심으로 해서 좌측 4팀에 들어갑니까? 3팀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7개의 팀을 3팀과 4팀 이렇게 이제 조를 딱 나누면 되겠고요. 자, 나눠진 상태에서 먼저 왼쪽 거 볼까요? 이 나눠진 4팀이 다시 또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두 팀으로 딱 나눠주면 되겠죠? 요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둘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4팀을 더 다시 두 팀으로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팩토리아 이렇게 나눠서 조를 좀 나눠 가면 되겠고요. 나눠진 두 팀이 좀 나눠지는 것은 뭐 여기서 자리 바꾸는 것은 뭐 똑같은 대진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3팀이 다시 또 이렇게 두 팀 한 팀으로 좀 나눠져야 되겠습니다. 3팀 중에서 한 팀, 2팀 중에 2팀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여기 동그라미 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계산에 좀 필요한 요소가 아니니까요. 7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2 나누기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1 이런 부분들만 정확히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1, 3, 2, 6 이렇게 소가 되면 되겠고요. 4 곱하기 3 나누기 2,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또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약분들 좀 잘 하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5, 7, 35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5, 9, 45에다가 3, 9, 27 그러니까 뭐 31 처리되니까 315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가지수에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대진표 작성 가는 부분들은 이제 뭐 조편성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라는 그런 문제 형태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 문안이 풀이 가능한 건데 이 과정이 조금 어렵다면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두 집합, x집합, y집합 주어져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가나 조건을 먼저 지키는 함수의 개수를 각각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 조건은 대입해주는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1대1 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대1 함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자연스럽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1, 2, 3에서 4, 5, 6, 7로 가는데 뭐 1이 가서 대응되는 게 몇 가지일까요? 해주면 4가지. 뭔가 대응되고 나면 2가 가서 대응되는 거 몇 가지일까요? 3가지 이런 식으로 대응해주면 되겠고 3이 가서 대응하는 거 몇 가지일까요? 2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 이렇게 대응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4가지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고요. 다음은 뭡니까? 값이 커져가면 나온 결과도 점점 커져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1, 2, 3 이렇게 해서 숫자가 좀 커져가게 되면 4, 5, 6, 7 나온 결과도 점점 커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대응될 원소를 좀 어떻게 주면 되죠? 고르면 되죠. 이런 부분들을 뭐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4개의 원소 중에서 대응할 원소 3개를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4, 6, 7 고르게 되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구했을 때 그 가지수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뭐 24하고 4를 좀 더하게 해서 전체 이제 28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대1 함수 어떻게 되느냐? 증가 함수 어떻게 되느냐? 좀 물어보는 건데 뭐 공식을 좀 암기하기보다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살펴봅니다. 순열과 관련된 이렇게 2개씩이 나왔습니다. 이 식을 계산해서 이제 n 퍼뮤테이션 r 된다. 이 과정을 증명하여라 이런 얘기 되어 있네요. 증명 부분들은 퍼뮤테이션을 이제 팩토리얼 이용하는 형태로 좀 계산을 좀 잘해야 되겠죠. n-1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n-1 팩토리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빼기를 하는 거죠. n-에서 r 빼기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 이렇게 고쳐가는 부분들이 수식을 좀 고쳐가는 방법 뭐 다 고쳐놔 있죠. 그 다음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n-1 팩토리얼 되겠고 뭐 여기서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n-r 팩토리얼이 되겠고 뭐 r 곱하게 되는 부분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통분해서 계산할 때 지금 이제 뭐 분모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통분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이쪽에서는 좀 오른쪽 숫자 자체는 n-에 하나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쪽 통분하려면 이게 1부터 n-1까지 쫙 곱하게 되는 거니까 n-r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좀 곱하기 분자 분모에 곱하기 해야만 분모 자체가 n-r 이런 형태로 좀 통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분자 분모에 무엇을 곱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가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n-r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통분을 하게 되는 순간 분모는 이제 똑같아졌으니까 분자 부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공통 부분 n-1 공통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n-r하고 플러스 r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는 항목이죠. 이게 이제 지워지는 거니까 n 하나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 계산한 과정 결과 자체가 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n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되면 여기 이제 결국 n 하나 남았으니까 이곳에다가 n-를 팩토리에다가 곱하기 해주니까 n 팩토리얼이 되겠고 n-r 팩토리얼 분모 이렇게 써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n 퍼뮤테이션 r이다 이렇게 고쳐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평상시에 뭐 정도면 사버립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팩토리얼 관련한 이런 연산을 좀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런 거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낯설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연습장에서 써가면서 좀 연습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어떤 숫자가 큰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 숫자로 이렇게 조금 이제 해가지고 팩토리얼 형태를 좀 표시해 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연습을 좀 해가면서 기호에 좀 친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정수 k 값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니까 뭐 일단 정근선부터 알아볼까요?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 나누기 할 때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y는 3 이런 형태 이제 유리함수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살펴보는 거니까 x값이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y값은 3, 1, 2, 3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데, 자,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이 그래프가 1, 3, 4분면 형태로 이렇게 좀 그려져 간다면 이 4, 4분면을 지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볼 때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3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지금 정근선 3t니까 3x 플러스 3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으쌰, k에다가 지금 숫자를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k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써져 있는 숫자 k 마이너스 5 이 형태는 0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돼서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갈 때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이렇게 2, 4, 4분면 형태로 그려져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그려져 가야 여기 이제 2, 4분면 지나고 여기가 1 3, 4, 4분면 지나서 모든 3분면 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4분면을 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0 집어넣을 때 이제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음수가 나와야 이 부분 여기 좀 1, 4, 4분면을 좀 지나는 형태가 돼서 x가 이제 0일 때 이렇게 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분의 그럼 이제 k-2가 되겠고 이 부분 값이 또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이 2보다 작다 해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동시에 좀 만족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k값은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만족해주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최대값을 구해가게 되면 최대값은 얼마다? 당연히 뭐 2보다 적은 숫자니까 뭐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정수의 최대값 1이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런 조건들 점근선에 의해서 뭐 그래프를 그려갔을 때 모든 사분면 지나려면 뭐 일단 이렇게 좀 기본적인 조건 2, 4, 4분면 지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뭐 0 집어넣었을 때 또 역시 4, 4분면을 또 지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고려해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fx와 gx가 1,3에서 만날 때 g5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f2를 해주면 3 되겠고
G도 2를 집어넣으면 3이다 이런 얘기죠. 1,3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죠. 그런데요, 요거는 이제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고 역함수의 관계를 따지게 되면 F에다가 3을 집어넣어도 또 1이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열심히 좀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F1 이 부분들을 열심히 구하게 되면 루트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3이다 되겠고, 이항시켜서 제곱하니까 A 플러스 B는 이꼴 4에서 관계식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3 이렇게 처리해주면 루트 3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더하기 1 계산 결과가 얼마죠? 뭐 1 이렇게 좀 돼야 됩니까? 오호, 이게 좀 사라지는데. 그럼 이제 3A 더하기 B 이 계산 결과는 0이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좀 해야 되면 되죠. 그러면 저 뭐 2a는 마이너스 4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에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고, 마이너스 2니까 b 값은 자연스럽게 6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fx가 좀 다 완성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된 겁니까? 더하기 1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때 이제 뭐 G5 값을 구해달라 알아보는데요. G5 구해달라. 모르면 뭐 K 해서 FK는 5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6에 이제 루트를 씌워서 더하기 1을 한 결과가 5입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6 해주면 이제 이항시켜서 4인데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K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함수식 자체가 뭐 1,3에서 만난다 했을 때, 특히 이제 뭐 G1은 3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F3은 1 이렇게 좀 고쳐가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역시 또 마지막 부분들도 이렇게 원래 함수를 좀 이용해서 역함수를 좀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이런 내용이, 자, 이 문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8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물함에는 6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를 좀 2번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른 숫자는 뭐 한 번씩 쓰라는 얘기인가요? 자, 요 뜻을 해석을 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 개수를 좀 구하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십시오. 단 4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한 번씩만 사용합니다. 한 번씩 쓰라고 됐군요. 번호는 차례대로 누른다. 이런 표현은 또 뭔가요? 0을 좀 맨 처음 눌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자리 그냥 숫자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만 좀 지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이제 0이 와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차례대로 누른다 이런 표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능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4를 2번 사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뭐 4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면 되겠죠. 6자리 중에서 4가 들어갈 자리 2자리 딱 선택하고 나면 2자리가 이렇게 좀 선택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4자리를 좀 채워가면 되니까 나머지 숫자로 채워가면 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5 곱하기 여기가 그럼 120 이렇게 되는가요? 5 팩토리랑 똑같네요. 이렇게 처리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5 곱하기 12 처리해주면 30에 15 이렇게 되니까 180이죠. 180에 동그라미 더 붙으니까 1800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게 조금 문제에서 뭐 차례대로 누른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비밀번호에서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6칸을 좀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 조금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가면 무리 없이 더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8번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설명 좀 이해해서 풀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적용해 가는데, 실전 문제 적용해 가는데 좋은 그런 샘플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해서 실력 쌓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호여고 해설 문제 여러분들 실력 상대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